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양 사이버 보안 격차 해소, 아이악스 E26, E27에 대한 이해와 IT, OT 보안 솔루션 탐색, 오늘 웨비나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안나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웨비나는 산업용 OT 네트워크 전문 기업인 모사와 함께 해양 산업의 주요 쟁점인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 다룰 예정입니다. 네, 화면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총 4개의 발표가 순서대로 진행이 되고요. 발표를 통해 사이버 보안 동향 및 적용할 규정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실제로 사이버 보안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또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 약 60분 정도 진행이 되고요. 채팅창으로 보내주신 질문 중에 선별을 해서 10분가량 Q&A 시간을 또 가질 예정입니다. 발표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잠시 사은품 증정 이벤트를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웨비나에 참석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총 4가지 참여 이벤트들을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참석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스타벅스 아이스 아메리카노 쿠폰 50장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웨비나 진행하는 동안에 좋은 질문을 주신 5분을 선정을 해서 디저트를 포함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설문조사 참가 시에 또 시원한 아이스크림 쿠폰 증정 이벤트에 자동 응모가 되니까요. 설문조사도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설문조사는 발표가 끝난 이후 작성이 가능하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팅이나 세미나 신청 후에 실제로 진행을 하시게 되면 모사에서 특별히 제작한 C타입 허브를 증정을 해드리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웨비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기조 강연인 해양산업의 사이버 보안 동향 탐색 및 IT, OT 보안 솔루션 구축 사례로 부산대학교 컴퓨터공학부 김우원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예정인데요. 김우원 교수님은 현재 보안 전문 기업 스마트 M2M의 창업 CEO 및 한국정보보호학회 해양사이버보안연구회 회장을 함께 역임을 하시며 해양사이버보안 정책 연구 및 솔루션 개발에 주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해양사이버보안의 전문가이신 김우원 교수님을 모시고 기조 강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대 컴퓨터공학과 교수이며 교원 창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스마트 M2M의 대표 김호원입니다. 오늘 저는 조금 전에 이제 받으신 것처럼 해양 산업에서의 사이버 보안 동향 탐색 및 IT 정보 기술이죠. OT 운영 기술이라고 하죠. IT, OT 보안 솔루션 구축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최근에 해수부가 주도적으로 만들고 있는 항만 사이버 보안 가이드라인, 그것을 이제 저희가 직접 수행을 해서 지금 만들고 있으며, 그리고 부산항 환적, 트랜스시먼트라고 하죠. 환적의 어떤 효율화를 높이기 위해서 블록체인 기술과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을 해서 항만 전용 플랫폼을 만들고 이 서비스를 실제 개발을 해서 부산항, 북한과 신항에 적용을 한 그런 어떤 것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발표는 여기 이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해양 산업에서의 사이버 보안 관련 기본적인 동향을 먼저 챕터 1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IT 기술, 정보 기술하고 운영 기술, OT 기술 관점에서 우리 해양 사이버 보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챕터입니다. 해양 분야에서의 사이버 보안 기술의 필요성. 우선 이제 동향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동향을 한번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들이 있고 그리고 어떤 국내외에 해양 관련된 표준들이 있는지, 그리고 국내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고,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페이지를 보면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스마트 선박 및 항만은 글로벌 공급망의 중심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해양을 보면은 크게 선박인 관점, 선박 관점하고 그리고 항만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 선박이라든지 특히 이제 사이버 보안이라고 하면 우리 선박에서도 조금 이제 스마트 선박이 이제 조금 더 어떤 관심사가 되겠죠. 그리고 항만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스마트 항만으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선박과 스마트 항만이라는 것은 당연히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이 됩니다. 당연히 이제 국제 무역이라든지 이런 어떤 무역 경제 활동의 이제 중심지가 되겠죠.
근데 이런 어떤 선박하고 스마트 항만은 보면 최근 뭐 사물 인터넷 여러 가지 IoT 센서라든지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 그리고 뭐 플랫폼 기술들 첨단 IT 기술을 사실은 접목을 해서 선박과 항만의 여러 가지 효율화를 사실은 높이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선박 같은 경우는 우리 센서를 장착을 해서 선박의 어떤 현재 어떤 상황 같은 것들은 이제 충분히 센싱을 해서 그거를 가지고 어떤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현재 선박이 어떤 상태인지 얼마나 많은 탄소를 배출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실시간으로 사실은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고장을 예측을 한다든지 그리고 선박, 항만 관련된 여러 가지 시스템의 유지보수 업무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이것을 분석을 함으로써 유지보수 쪽에 어떤 효율화를 한다든지 그리고 항만 같은 경우는 보면은 컨테이너를 얼마나 빠르게 양적화를 하고 그리고 환적을 하는지 그런 부분들이 항만의 어떤 경쟁력 굉장히 이제 관련이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IT 기술과 다양한 IT 기술과 OT 기술을 접목을 해서 효율화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이거는 효율화 관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당연히 가야 할 방향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사이버 보안 관점에서 보면은 조금 얘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이런 IT 기술이 접목이 돼서 어떤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뭔가 이렇게 진행이 되면요. 소위 이제 우리 사이버 보안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공격 포인트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해커들은 좋아합니다. 이런 것들을 신기술, IT 기술이 접목이 되면 될수록 사실은 어택 서피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격 포인트가 점점 늘어나죠. 이런 어떤 부분들이 이제 사실은 우리가 항만의 효율화를 위해서 반드시 IT 기술, OT 기술에 대한 어떤 첨단화를 하기는 해야 되지만 문제는 사이버 보안의 어떤 사이버 공격의 어떤 위험성까지 이제 저희가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쉽게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장표의 왼쪽에 보면은 테이블이 표가 있습니다. 표의 이제 맨 왼쪽을 보시면 뭐 DP월드 같은 경우가 보면 작년 10월, 11월쯤에 사실 DP월드 오스트레일리아죠. 거기서 이제 사이버 보안 공격이 일어나서 3일 정도 이제 셧다운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이제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호주의 DP월드에서 작년 말에 발생한 항만 사이버 공격에 대한 것을 이제 조금 추상적으로 이제 그림을 그렸습니다. 사실 이제 원인은 사실은 다양하게 지금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랜섬웨어 공격입니다. 그리고 왜 랜섬웨어 공격이 일어났느냐? 항만의 이제 기본적인 네트워크 장비에 사실 보안 취약점이 한 2개월, 3개월 전에 보안 취약점이 있다. 그런 어떤 장비를 지금 쓰고 있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항만은 가용성이 중요합니다. 뭐 우리 크레인을 멈출 수는 사실은 없거든요. 뭐 패치를 한다고. 이런 어떤 어려움 때문에 네트워크 장비에 있는 보안 취약성에 대한 어떤 패치를 사실 좀 늦게 했는 거죠. 이렇게 늦게 하다 보니까 그거를 악용을 해서 이제 랜섬웨어 공격이 일어났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이제 분석입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네트워크 장비에 어떤 보안 패치를 늦게 함으로써 사실은 이런 아주 사소한 공격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DP월드가 관리하는 4개의 호주에 있는 항만이 이제 한 3, 4일 정도 사실 운영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부산의 신항 이런 어떤 부분 뭐 거의 물론 이제 인천 항도 있고 다른 항도 있지만 컨테이너 항으로는 부산항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거기에 만약에 어떤 조직이나 외부의 어떤 국가 기관에서 사이버 공격이 일어나서 한 며칠 동안 셧다운이 된다라고 하면은 국내의 어떤 산업의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쪽이 이제 상당히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이제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페이지는 보면 이제 제목이 뭐 스마트 선박 및 항만의 주요 특성 이렇게 지금 얘기를 그렇게 이제 타이틀을 만들었는데요. 이 자료를 제가 만든 이유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스마트 선박 혹은 항만의 어떤 효율화를 위해서는 신기술이 많이 접목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어떤 방법, 어떤 접근 방식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보면 이제 항만의 어떤 자동화라든지 이런 오토메이션 관점으로 사실은 바뀌고 있는 거죠. 두 번째가 보면 여러 가지 레가시한 여러 항만의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보면 여러 가지가 서로 상호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 상호 연결성 그런 어떤 방향으로 우리 선박과 항만이 주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지금 장표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은
다양한 어떤 기술들과 운영 기술들이 사실은 통합이 되니까 복잡도라는 것은 이제 굉장히 높아집니다. 저처럼 사이버 보안이라든지 IT 기술, OT 기술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보면 굉장히 다양한 어떤 장비와 시스템들이 서로 상호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처음 본 어떤 그런 기술들은 이제 사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정도로 복잡성이 늘어나는 형태로 스마트 항만과 스마트 선박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데이터 기반으로 데이터를 통해서 뭔가 분석을 통해서 아까 제가 스마트 항만의 어떤 효율화라든지 어떤 문제점, 유지보수 이런 것들을 이제 한다라고 했습니다. 데이터 기반으로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하는 요즘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라든지 빅데이터 분석 기술들 굉장히 사실은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기술들을 접목을 하면 센서 기반의 어떤 데이터 기반으로 어떤 우리가 알고리즘 관점에서 이런저런 어떤 상황이 되면은 반드시 그렇게 바뀐다. 이런 어떤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데이터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또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맨 아래쪽에 보시면 사이버 물리 통합.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CPS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라고 해서 사이버 세상과 실제 크레인이라든지 어떤 자동 어떤 항만의 여러 가지 기계 장치라든지 이런 어떤 물리적인 상황이 이제 통합이 되는 그런 어떤 통합을 통해서 스마트 항만을 사실은 실현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효율성 관점에서는 굉장히 좋지만 사이버 보안 관점에서는 한 가지 예를 들면 복잡도가 높아지면 IT 전문가 중에서 네트워크 전문가는 플랫폼을 모릅니다. 그리고 OT 기술을 모르면은 실제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도 사실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사이버 보안에 어떤 공격이 일어났을 때 대응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장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이런 스마트 항만에 우리가 가고자 하는 이런 방향성 자체가 공격 포인트를 넓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사이버 보안과 관련해서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고 대비를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다음 장표에도 이제 조금 더 말씀을 제가 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첨단 IT 기술이 많이 활용이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정보를 공유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제 복잡도 상호 연결성을 높임으로써 이런 어떤 움직임 자체가 어택 서피스, 사이버 공격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그런 어떤 어택 서피스를 넓히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외에서 다양한 첨단화는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효율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쨌든 이제 공격은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이버 보안 관점에서 이런 어떤 접근 방식을 이제 취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완전히 방어를 할 수가 없으니까 공격을 받았을 때 빠르게 회복을 할 수 있는 이 장표에 이제 마지막에 보시면 복원력이라고 되어 있죠. 리질리언스라고 합니다. 공격이 일어났을 때 그러면 사전에 우리가 방어하는 데는 실패를 했지만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실패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회복을 해서 그 공격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을 이제 해결을 해야 되겠죠. 이런 어떤 방향으로 우리 스마트 선박과 항만 쪽에서의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그런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장표에 보면 꽤 복잡한 표가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은 표의 맨 왼쪽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약어들이 쫙 나오고요. 이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IMO 항만협회라든지 회사 쪽이라든지 아니면 US 코스탈 가드 미국의 이제 우리 그 코스탈 가드 그런 부분이라든지 맨 아래쪽에도 보시면 국토부라든지 해수부라든지 이 장표에서는 국내외 우리 선박과 항만 해양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이버 보안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지침이라든지 가이드라인이라든지 그런 표준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지금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꽤 많은 어떤 그런 보안 지침과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사실은 여기서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저희가 이 자료들을 쭉 분석을 해 봤는데요. 대부분은 어떤 리콰이어먼트 정도 수준입니다. 우리 이제 이 업계에 계신 분들은 이제 충분히 아시겠죠. 리콰이어먼트 수준이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지 그거를 구체적으로 그거를 만족을 시키기 위해서 어떤 기술을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된다. 이런 어떤 구체성은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꽤 많은 노력을 해서 어떻게 그러면 그런 가이드라인을, 지침을 우리가 만족을 시킬 수 있는 형태로 선박과 항만의 보안을 유지를 해야 될지 이런 어떤 노력을 우리가 또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표를 보시면은 우리 회사기구죠. IMO 쪽에서의 사이버 보안 가이드라인과 관련된 내용들을 그냥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IMO 쪽에서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추상적인 의미로 이 사이버 보안을, 해양의 어떤 사이버 보안을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표의 왼쪽 표를 한번 보시면 뭐 식별을 해야 된다. 어떤 보안 위협이 있는지 이제 사실은 아이덴티피케이션이죠. 그죠? 찾아내서 그거를 이제 보호를 해야 되고, 그리고 공격이 일어났을 때는 탐지를 해야 되며, 그리고 공격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공격 이후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복구를 해야 되는지, 이런 어떤 아주 절차상의 어떤 그런 내용들이 IMO의 사이버 보안 가이드라인에 사실은 이제 만들어져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어떤 내용들을 보면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복구를 하느냐? 탐지는 이게 그냥 우리 TCP 프로토콜이라든지 그런 거 외에도 예를 들어서 우리 제어 프로토콜 이런 것들을 쓰면은 탐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솔루션이 있을까? 이런 어떤 생각이 들 겁니다. 이런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이 업계에 계신 분들, 그리고 사이버 보안을 하시는 분들은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찾아서 이제 대응을 해야 되겠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지침이나 가이드라인 정도는 리콰이어먼트 정도만을 제공하지, 실제 이것들을 어떻게 실현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이제 풀어나가야 할 그런 숙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그림 보시면, 이 장표에 보시면 무슨 이제 그림들이 막 있는데요. 그림은 이제 아래쪽을 이제 한번 보시면, 이 그림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US 코스탈 가드입니다. 미국 해안 경비대. 미국 해안 경비대는 뭐 이렇게 배라든지 이런데 뭐 총이나 기관총 같은 걸 해서 실제 물리적인 보안만 하는 것처럼, 세이프티,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하는 것처럼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US 코스탈 가드에서도 사이버 보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그림 보시면 맨 아래 왼쪽은 보시면 IT 관점에서의 우리 사이버 보안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죠. 뭐 방화벽이라든지 뭐 탐지를 해서 대응을 하고, 뭐 DMZ 기술이라든지 망분리를 해야 된다든지, 물론 이제 논리적인 망분리가 되겠죠.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면 실제 크레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컨테이너를 이동을 시키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운용 기술 관점에서도 이제 보안을 유지해야 된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가운데 보시면 BCS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죠. 빨간색 글씨입니다. 이게 빌딩 컨트롤 시스템이라고 해서 웬 빌딩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그림이 시사하는 바는 IT 정보기술과 OT 운용기술, 그리고 BCS, 그러니까 물리적인 어떤 접근, 물리적인 보안을 사실은 통합을 해서 우리 항만의 해양에 대한 보안을 우리가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그림을 이제 우리가 그릴 수가 있고, 그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뭐 부산항이라든지 이런 항만 쪽에서도 보면은 반드시 사이버 보안 관점, 그리고 물리적인 보안 관점, 이 두 가지를 사실 다 고려를 해서 우리가 보안을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장표를 보시면 제가 조금 이제 급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장표를 보시면 이게 독일의 연구자들이 항만의 어떤 환경을 모델링을 했습니다. 뭐 아래쪽에 보시면 뭐 이상한 이제 뭐 무슨 유한 상태 머신, 뭐 오토마타 이런 어떤 그림들이 지금 막 보이는데요. 일단은 항만 환경에 대해서 사이버 관점에서의 공격, 그리고 물리적인 관점에서의 공격이 일어났을 때 항만이 그 공격으로부터 어떤 피해가 있을 수 있는지를 학술적인 관점에서 시뮬레이션 한 거죠. 물론 이제 학술적인 관점에서 할 때 현재의 항만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잘 모델링을 해서 실제 아주 잘 작성이 된 그런 어떤 연구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보면 이제 그림에 보시면 뭐 트럭 같은 것도 보이고, 트럭이 어떤 항만의 어떤 터미널이죠. 터미널에 들어갈 때 어떤 게이트가 있겠죠. 게이트에 진입을 할 때 트럭이 식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트럭의 운전사도 물론 이제 식별이 되겠죠. 뭐 OCR이라든지 RFID, 뭐 아니면 뭐 GPS 기반으로 해서 뭔가 식별이 되고, 그러면 이 트럭이 특정 컨테이너를 실어서 이제 가야 되는, 물론 이제 그 컨테이너는 이미 선박에서 어떤 부두의 특정 영역의 위치에 이제 이미 양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트럭이 오면은 아주 빠르게 크레인이, 뭐 스트래들 크레인이라고 합니다. 그 어떤 특정 지역에 있는 그 스트래들 크레인이 보면 그것을 직접 실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이때 사이버 공격이 일어났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지, 그런 연구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오른쪽에 보면 뭐 이렇게 좀 현란한 그림이 있는데요. 사실 이 그림은 이 연구자들이 가장 무서운 공격 기법,
조금 전에 DP월드 오스트레일리아 쪽에서 당한 것처럼 랜섬웨어 공격을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연구가 진행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요 페이지랑 이제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두 가지 관점에서 지금 보는데요. 하나는 외부에 있는, 그러니까 트럭과 관련된 외부의 IT 시스템이 공격을 받았을 때 이런 관점에서 항만의 어떤 비효율성, 효율성이 얼마큼 떨어지느냐라는 걸 지금 보여준 거고요. 그 다음 페이지는 항만 운용 시스템, 토스라고도 하고 크레인 운용 시스템, 여기에 직접적인 사이버 공격이 일어났을 때 어떤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결론은 뻔합니다. 트럭이 처음에 들어올 때 어떤 운송사의 그 시스템이 공격을 받았으면 이 운송사의 트럭이라든지 운전자의 어떤 상황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대응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항만 쪽의 운영의 어떤 효율성은 떨어진다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그림은 보면 이제 그림의 위쪽에 보면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토스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크레인 운영 시스템 그 자체에 여러 가지 랜섬웨어 공격이 나왔을 때에는 이제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들어오는 트럭을 식별을 못하죠. 트럭이 비록 식별이 됐다고 하더라도 크레인을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터미널, 그 항만 쪽은 이 대기하고 있는 트럭의 그 행렬에 의해서 이제 마비가 돼버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물리적인 어떤 공격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사이버 공격을 통해서 어떤 운영 시스템의 조금만한 어떤 문제점을 야기를 시킨다고 하면 이제 이 해당되는 항구는 거의 마비가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뭐 수작업으로 뭐 이렇게 대응을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요. 부산의 신안 같은 경우가 보면은 거의 뭐 오늘자를 한번 예를 들면은 하루에 2만 개에서 한 2만 5천 개 정도의 그 컨테이너가 양적화가 일어납니다. 그만큼 트럭이 2만 5천 번 정도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한 트럭이 여러 번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트럭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실제 뭐 한 2, 30분 만에 한 번씩 이제 트럭이 어떤 부두와 부두 사이에 컨테이너를 옮긴다라고 했을 때 그게 마비가 된다라고 하면은 거의 그 항구는 마비가 돼버린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챕터입니다. 실제 이제 조금 더 약간 기술적인 어떤 그런 관점에서 IT하고 OT에 대한 사이버 공격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보면 조금 복잡한 그림이 지금 되어 있는데요. 이 그림의 이제 핵심 사항은 보시면은 우리가 항만이라고 하면 가장 핵심은 양적화. 그러니까 선박이 왔을 때 뭐 우리가 컨테이너 선박이라고 그 컨테이너 선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 컨테이너 선에 이제 실려 있는 우리 컨테이너를 이제 양화시키죠. 부두에 이제 그 언로딩을 하고 그리고 부두에 이제 적재되어 있는 거를 컨테이너 야드 트럭에 이제 사실은 상차 실어가지고 어떤 원하는 쪽으로 내륙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부두로 가서 다시 선박에 적화시켜가지고 이제 뭔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어떤 항만의 이제 가장 핵심은 사실은 크레인인데요. 이 그림을 딱 보시면 약간 뭐 기술적이긴 하지만 이 1번 항목이 우리 크레인을 운영을 하는 운전실이다. 물론 이게 원격으로 있을 수도 있고 바로 근처에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PLC 시스템 그리고 이것들이 대부분은 보면은 우리 랜으로도 연결이 되어 있고 어떤 모터 컨트롤하는 부분들 그리고 RF 통신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저희가 기술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면 PLC에도 운영 체제가 사실은 들어 있습니다. Programmable Large Controller라고 하는데요. 제어 시스템에도 운영 소프트웨어가 들어 있어서 여기에 대한 어떤 공격이라든지 랜에 대한 어떤 공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이제 항만만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뭐 아주 이슈가 되고 있는 스마트 선박과 관련된 부분도 보면 AIS 식별 장치죠. 이것들에 대한 어떤 공격이라든지 그리고 선박이 외부 위성 통신을 할 때 어떤 공격이라든지 그리고 스마트 선박 내부의 어떤 통제 시스템에 대한 공격. 우리 선박의 네트워크 관점에서 선박을 보시면 일반적인 우리 스마트 공장에서의 공장 내부의 어떤 네트워크 구조라든지 프로토콜하고 굉장히 사실은 유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뭐 데이터를 센싱된 데이터를 저장을 해서 플랫폼 기반이 되겠죠. 그걸 분석을 해서 뭔가 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이게 일종의 하나의
컴퓨터 시스템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컴퓨터 시스템이다라고 하면 우리 이제 사이버 보안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다양한 형태로 보안 취약성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표입니다. 마지막 장표를 보시면 이 부분이 이제 우리 항만 쪽을 약간 추상화된 그림으로 저희가 이제 네트워크 관점에서 한번 그려봤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왼쪽은 보면 일반적인 우리 항만 터미널 운용 시스템이라든지 관제 시스템은 우리 레가시한 IT 네트워크하고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항만 쪽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레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자동화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은데요. 여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어 프로토콜 기반으로 지금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행사를 준비를 해주신 모사 코리아 같은 곳이 보면 이런 컨트롤 제어 프로토콜에 대한 어떤 그런 보안 기술들, 시큐어한 라우터 기술들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 국내에서도 여러 연구기관에서도 개발은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저희가 이제 그 슬라이드를 준비를 하면서 부사의 장비 같은 것들을 이제 조금 분석을 해보니까 꽤 좋은 특성들이 사실은 좀 있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하면 항만 쪽의 보안성을 높이는데 활용을 하실 수 있겠다 이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정도로 제가 동향과 기술적인 부분들 그리고 항만에 공격이 일어났을 때 어떤 상황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교수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네, 교수님께서 이렇게 발표를 들으시면서 질문 있으신 분들 있으실 텐데요.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질문은 저희가 Q&A 시간에 직접 답변을 드리면서 또 선물 증정도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용 OT 네트워크 분야의 전문 기업인 모사에서 모사의 글로벌 OT 네트워크 전문성과 차별화된 해양 솔루션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발표자는 모사코리아의 해양 사업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김재윤 과장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발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모사코리아에서 마린 시장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김재윤 과장입니다. 오늘 글로벌 마린 시장에서 목사가 어떠한 솔루션을 갖추고 있는지 간략하게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목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목사는 공장 자동화 등의 OT 분야에서 네트워크 장비를 제조 및 공급하고 있습니다. 대만에 본사가 있으며 전 세계 11개 지사와 118개의 유통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사는 산업 자동화를 위한 35년 이상의 네트워크 경험과 전문성을 통하여 시리얼 분야 점유율 전 세계 1위, 산업용 이더넷 스위치 점유율 전 세계 4위, 아시아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사는 산업 자동화를 위한 연결성 구현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으로 입증된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요 산업 어플리케이션에 더 스마트하고 친환경적인 운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목사는 전 세계적으로 약 1억 200만 개 이상의 디바이스를 공급하며 IT, OT 융합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마린의 최근 동향을 알아보면 IT, OT 융합은 마린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동향을 통해 목사가 어떠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글로벌 해양 업계에서 연료 효율성 개선, 터미널 대기 시간, 선봉량 가행 및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선박은 자신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여 항로를 최적화하며 연료 효율성을 개선하며 항만 터미널의 자동화를 통해 선박 대기 시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조선 및 관련 업계에서는 많은 정보를 데이터화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한 조사기관에 따르면 해양정보시장 규모는 2024년 27억 9천만 달러로 예측하며 2029년까지 39억 7,7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향후 5년간 연평균 7.3%의 빠른 성장으로 해양정보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곧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위한 각 장비 간, 시스템 간의 연결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며 안정적인 네트워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목사는 해양 산업의 안정적인 데이터 연결을 위한 견고하고 다양한 산업용 네트워크 제품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면과 같이 목사는 산업의 안정적인 네트워크 통신을 위해서 엣지 커넥티비티부터 DMZ 레벨까지 원스톱으로 구축 가능한 포괄적인 제품 포트폴리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더넷 통신을 위한 딥레일
및 렉마운트 타입의 L2, L3 스위치, 무선 AP, 클라이언트 제품과 네트워크 관리 소프트웨어 제품군, 엣지단의 I/O 및 시리얼 통신을 위한 리모트 I/O 컨트롤러 및 시리얼 서버 제품군, 컨트롤러 및 게이트웨이 등의 산업용 컴퓨터 제품군이 있으며, 이러한 제품군들은 마린을 포함하여 다양한 산업 시장에서 필요한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화 시대 산업에 위협이 되고 있는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기 위하여 왼쪽 하단에 보이시는 것처럼 네트워크 및 장비 보안 제품군 개발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보안 규정에 따른 컴퓨터 기반 시스템, 네트워크 존과 컨듀잇을 보호하기 위한 IPS 기능을 지원하는 방화벽 제품 등이 있습니다. 모사는 10년 전부터 산업 네트워크를 보호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 특히 산업 제어 시스템 보안을 위한 국제 표준인 IEC 62443 관련 기술 개발에 전념해 왔습니다. 그 결과 OT 업계에서 IEC 62443-4-1 업체 인증 및 4-2 네트워크 장비 인증을 세계 최초로 취득했으며, IEC 6243에 기반한 제품 설계를 통해 장비 보안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더넷 스위치를 필두로 보안 라우터, 시리얼 서버, 방화벽 등 IEC 62443-4-2 인증 제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IEC 62443에 기반한 제품 설계를 OT 네트워크 장비 보안의 선두주자로서 안정적이고 안전한 네트워크 공급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목사가 업계 최초로 IEC 62443-4-2 인증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35년 이상의 다양한 산업용 네트워크 경험을 갖고 고객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통해 필요한 내용을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제품들은 스마트 마린 산업은 물론 철도, 공장 자동화 및 스마트 제조, 스마트 그리드, 스마트 시티, 오일앤가스 등에 집중하여 각 산업의 환경에 맞는 차별화된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양 분야에서 DNB 외에도 ABS, LR 등 주요 성급 인증과 IEC 60945 등의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고객의 필요에 맞는 제품 개발도 가능하오니 필요하신 특수 사양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목사 코리아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목사의 다양한 제품들이 해양 및 선박 시장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3가지 사례를 통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항만 분야에서 이동식 겐트리 크레인부터 선박의 대부분의 어플리케이션의 납품 이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통합 자동화 시스템 및 스마트십 부분에서는 국내에서도 많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평형수 시스템, 프로펠러 컨트롤러, 통합 항해 시스템에서도 많은 해외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해외 사례에 중점적으로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첫 사례로 프로펠러 시스템 적용 사례입니다. 함교, 제어실, 기관실 등 선내의 다양한 위치에서 프로펄션 시스템을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안정적인 통신이 보장되어야 했으며, 온도, 습도 및 진동 등 가혹한 환경 내에서 24시간 안정적인 통신망 구축이 필요했습니다. 모사는 주요 성급회사에서 인증받은 이더넷 스위치 적용을 통해서 가혹한 환경 조건을 극복하였습니다. 특히 RSTP 기반으로 개발된 목사 터보링 기술을 통하여 20ms 이내에 복구 가능한 이중화 기능을 지원하였으며, 프로포셔널 모니터링 및 제어 분석하기 위해서 목사 패널 PC 적용을 하여 요구 조건을 충족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로 평형수 처리 시스템입니다. 2017년도에 평형수 관련 표준 준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기존 선박에 대해서도 규정 준수가 의무화되어 기존 선박의 제한된 공간 내에서 안정성 및 효율성을 유지하며 새로운 표준 규정을 충족하는 통합 시스템이 요구되었습니다. 목사는 암베이스부터 X86PC 및 패널 PC 등 다양한 옵션의 컴퓨터 적용을 통해 다양한 선박 시스템 구성에 필요한 호환성과 확장성을 보장하였으며, I/O 및 모드버스 게이트웨이를 통합한 올인원 및 모듈형 리모트 I/O 컨트롤러로 컨상 공간 활용을 최적화하였으며 설치를 단순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3년 크레인 제조업체의 이동식 겐트리 크레인 개발을 통해 터미널 운영 개선을 한 프로젝트 협업 사례입니다. 고객사는 시스템 통합을 위한 투자 비용과
자동화 시스템을 효율화시켜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목사는 PoE, 패스트 이더넷, 기가빗 이더넷, 무선 통신 등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는 네트워크 스위치 등을 통하여 다양한 요구 조건을 충족하였으며 여러 IP 장치의 구성을 나트 기능으로 단순화하여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였습니다. 또한 MX B1과 같은 네트워크 관리 도구 제공을 통하여 원격으로 사전 점검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구현하였습니다. 시간 관계상 35년간의 검증된 네트워크 전문성, 다양한 산업에서 요구되는 인증 및 기술 지원, 선박 및 항만 분야에서의 전문성 및 다양한 경험에 대해서 간략하게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주소 및 연락처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35년간 OT 네트워크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양의 디지털 혁신을 위한 여정에 이 목사의 역할이 기대가 됩니다. 네, 그렇다면 목사의 해양 사이버 보안 솔루션은 무엇일까요? 다음은 이 목사의 해양 프로젝트 매니저인 알리샤 PM의 사이버 보건력을 위한 총체적인 해양 솔루션 발표가 있겠습니다. 여건상 직접 참여가 어려워서 사전 녹화 영상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를 부탁을 드리며 궁금한 내용은 채팅창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 및 설문 참가자 대상 경품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다음 발표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Good day, everyone, and 안녕하세요. It is my pleasure to share Mosa Holistic Smart Maritime Solution for Cyber Resilience with you today. Since I'm not proficient in Korean, so I will continue in English. Thanks for your understanding. I'm today's presenter, Alicia Wang Jingfang from Moxa Transportation Business Group, in charge of business development of the global maritime market. I always listen to customer needs from a global perspective and decide on investment directions. So, if you have any suggestions regarding our products, please do not hesitate to share with us. Today's presentation will be divided into 3 parts: market trend and strategy focus, value propositions and offering from Moxa, maritime strategy and plan. It will be more related to network security. This page represents about the focus and market trends we learn in maritime market, and it won't change for coming years. Decarbonization is the hot topic for everyone, especially IMO revised their goal to net zero emission in 2050. It will drive more new systems to be used, like carbon capture system and energy storage system. The standard for mass maritime autonomous surface ship will trigger more demands, likely requiring higher reliability, greater bandwidth, and accident response protocols for autonomous ship. This merits our ongoing attention. Since the ship has become more digitalized, which means more cyber threats appear, and we heard of more and more attack events happening around the world. I think that's why ICS has started to enforce E2627 regulations. So, what standards are influencing the development of the maritime industry? The first of all should be IEC 62443. It is fundamental and focuses on cybersecurity for industrial control systems. The IMO MSC.428 resolution specifically targets the maritime industry, requiring the inclusion of cybersecurity measures within the ship's safety management system. At the bottom of this slide, you can see more grammatic standards for onboard equipment and systems. Specifically, IEC 61162-460, which is defined for navigation and radio communication systems. The most important standards are ICS UI 2627,
which will come into force on July 1st this year. These are what we should focus on studying and providing assistance with. In that way, White Moxa could be your trusted partner. First of all, you can see the certification catalog on the left-hand side, which also could be downloaded from our solution page. We're committing investing in society certified products like DMV. Of course, it is not enough sometimes, but we are still keen to know if there are any point needed to be enriched to fulfill what you need. Second, in response to current cybersecurity issues, we have been studying the IEC 62443 standards for over a decade and are confident in offering product selection and already put into our product design DNA. As our key account manager, Jace mentioned, we have world number one IEC 62443-4-2 certified switch in 2021. And after that, we have more. This page demonstrates our achievement of 6 types of certified products till now. Of course, it is more convincing to have all products to be certified. But the most important is that we use this design philosophy to develop our products afterward. The logic behind in 2627 is basically mapping to IEC 62443, giving you more confidence to use Moxa's products. If you start studying E2627, you definitely know this architecture from DMV, BV, or other societies' documentations. Here's an example to demonstrate that Moxa has a comprehensive product portfolio to fit different product roles across various system locations. The rationale is to safeguard your systems through multi-layer design thinking and implement proper network segmentation to prevent the spread of the ransomware or malicious attack. Additionally, a visual management tool is crucial and facilitates easier your asset management, particularly for auditable events. Now, let's have a look at Moxa's maritime strategy and plan. Before we jump into detail, let's see the mapping we learned from standards. We won't say our device is compliant with E27 directly, since E27 is a system-level certificate. We should say that the functionalities and design methodology of our device could address the E27 requirements and accelerate your process of obtaining E27 certificate. But we are pretty sure there's still a gap between system level and component level. So how to bridge the gap in between? Here are approaches for Moxa cultivating the maritime industry. We still keep our momentum on the investment of type approval certificate. And in most of the time, we were starting from DMV. When addressing in 27, we can provide a conformity statement and relevant evidence to respond to society's requirement and questions. On the right-hand side, we mentioned that the DMV SP2 and 611624060 certificate investments on our secure router. And we are under discussion about the Ethernet switch afterward. Additionally, we hope to reduce the technical gap between us and E27, providing you with some suggestions. Please know that we are not providing consulting services. Instead, based on our understanding of the regulations, we offer some interpretation to speed up your certification process. Furthermore,
if you know more about the benefits of having DNV SP2 and IC611624060 products. On the left-hand side, you can have better understanding about SP2. The key is that SP2 is more demanding than IC62443-4-2 Secure Level 2. Having DNV SP2 product can fulfill your 90% SP1 requirements from system level perspective. On the right-hand side, you can realize the IC611624060 is the standard specifically designed for maritime navigation and communication systems. It focuses on data exchange and ships, especially network nodes, switch and forwarders, and gateway categories. At this point, you might be wondering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URE 2627 and IC611624060. In the latest version of the 460 standard, it is mentioned that URE 2627 and IC611624060 have a significant degree of similarity. Here are 3 screenshots for a quick overview, where the majority of the consideration in 460 align with the level of E26. The only aspect that resonates with E27 is the last item regarding the software development lifecycle, SDLC, which requires suppliers to provide relevant documents. MOSA, with experience in obtaining IC62443-4-1 and IC62443-4-2 certifications, could provide development documentations and capability to meet the demands of these regulations. Each society expresses its standpoint of IEC 611624060. Long and short, they are admitted to recognize that to be fulfilled certain levels of E27 security baseline. No matter what, the 2 findings for you from our understanding. Number 1, we are aware of the similar mindsets in each society. The key is to ensure your system with equivalent or higher cyber resilience requirements in navigation and radio communication system. Number 2, it is anticipated that these 2 certification schemes may potentially be transferred through certified bodies and issue equivalent certificates in the future. To having IEC 611624060 type approval could fit basic security requirements if you have no further higher requirements to meet. Now we go to the last page of today's presentation. There are 3 takeaways for you. Number 1, as a network solution provider, MOSA has been cultivating in the maritime industry and studied the IEC 62443 standard for over a decade and can help advance your business. Number 2, the 3 pillars of MOSA's comprehensive product portfolio, reliability, visibility, and network security, are underscored by our commitment to offering DNV SP2 and IEC 611624060 certified products, and starting from our secure router series. Number 3, we are not just limited to be equipment suppliers. Instead, we go beyond by thinking about our product features from a system perspective and trying to provide our interpretation to help your E27 certificate. That's all for today, and hope you're enjoying the content. Wish us smooth sailing as we navigate our path forward. With your collaboration, MOSA remains your dedicated and trusted partner in progress. 수봉 엔더 주다이다 and 감사합니다.
네, 사이버 보안에 관련된 기준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이제 마지막 발표, 아이악스 UR 227 요구사항 및 목사 솔루션 발표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네, 이 발표에서는 목사 코리아의 기술을 담당하고 계신 김성한 상무님께서 사이버 보안 기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또한 목사가 참여한 실제 사이버 보안 프로젝트 사례를 통해서 사이버 보안을 어떻게 적용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무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목사 코리아에서 기술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김성환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아이악스 UR227 요구사항과 목사에서는 어떤 솔루션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한 순서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IEC 62443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리는 목적은 E26과 E27은 IEC 62443을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62443을 이해하시면은 E26과 27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후 두 가지 실제 사례에 대해서 공유해 드리고 마지막으로 IEC 6243 보안 레벨하고 DMB-SP, 즉 Security Profile에 대해서 간단히 비교하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IEC 62443 소개하기 전에 먼저 간단하게 용어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이란 위협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대상이며 취약점은 자산이 갖고 있는 약점이나 부족함입니다. 예를 들어 패치되지 않은 오래된 OS나 브라우저 또는 네트워크 장비 등이 있습니다. 위협은 이 취약점을 악용하고 위협하여 자산 손상의 요인이 될 수 있는 활동이나 행동이며 카운터 매저먼트, 즉 저감 대책은 위협으로부터 보호 및 공격을 예방하기 위한 기법입니다. 위협 모델은 각 위험의 영어 첫자를 따서 스트라이드라고 합니다. 한 예로 올바르지 않은 계정을 이용하여 시스템 접근 권한을 획득하는 행위를 스풀핑이라고 하고요. 이는 사용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절차인 인증을 위반하였다는 뜻입니다. 시간 관계상 다른 위험 모델에 대해서 설명은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IEC 62443의 제정 범위는 산업 자동화 및 제어 시스템 보안에 대한 사이버 보안의 경고성과 복원력을 설계해야 할 필요성을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표준이며 이에 사용되는 구성 요소 또는 시스템의 안정성, 가용성, 무결성 및 기밀성을 개선하고 구현을 위한 기준을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IEC 62443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뉘어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다시 1에서는 개념 및 모델, 용어 및 시스템 보안에 대한 일반적 사항을 기술하고 있고요. 대시 2에서는 보안관리 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산관리자가 담당해야 되는 상황이고, 다시 3에서는 시스템 보안 요구사항 및 보안 수준을 정의하고 있으며 시스템 통합 사업자가 관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4에서는 보안 제품 개발에 대한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있으며 저희 목사와 같은 제품 공급자가 관리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전체 시스템의 보안 요구사항은 다시 2에서부터 조출되며 요구사항에 대한 솔루션은 다시 4에서부터 제공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컴포넌트 선정에서부터 솔루션이 시작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IEC 62443-4-2에서는 제품의 자체 보호 기능에 대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품이란 어플리케이션인 소프트웨어일 수도 있고 인베디드 디바이스, 네트워크, 제품 또는 컴퓨터가 될 수 있습니다. IEC 62443-3-3에서는 보통 라우터가 갖고 있는 ACL, 액세스 컨트롤 리스트나 파이어월, 방화벽 또는 IPS, 침입 방지 기능을 이용하여 시스템을 보호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악스에서는 7개의 기본적인 요구사항인 파운데이셔널 리퀘어먼트를 정의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FR1에서는
식별 및 인증에 대한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식별 및 인증 통제란 장치 또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허가되지 않은 자의 접근을 통제하는 기능입니다. 그 외에 사용자 통제, 데이터 무결성, 데이터 기밀성, 데이터 흐름 제한, 사고에 대한 적기 대응 및 자원 가용성인 7개의 기본적인 파운데이셔널 리퀘어먼트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목사에서는 IC 62443-4-2에서 정의하고 있는 58개의 보안 요구 사항을 만족하는 제품을 개발 완료하여 세계 최초로 IC 62443-4-2 레벨 2 인증을 획득한 제품이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제품명은 EDS 4000 시리즈 제품이고요. 세계 최초로 레벨 2 인증을 받은 제품이 되겠습니다. IC에서는 보안 관점에서 시스템 분할을 할 경우 존 및 컨듀잇이라는 개념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존이란 유사한 보안 요구사항을 갖고 있는 장비나 논리적 또는 물리적 집합을 의미하며 컨듀잇은 존 간의 통신 채널을 가지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존은 보통 VLAN이라는 L2 스위치 기술을 이용하여 구성하게 되며 존 간의 통신을 할 때에는 라우터에서 제공하는 방화벽, Denial of Service, DOS, Deep Packet Inspection이라고 하는 DPI 기능 또는 IPS 기능을 활성화하여 통신 보안을 강화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화면은 저희 목사가 존과 컨듀잇을 적용한 네트워크 예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상단에 보이는 라우터를 설치하여 언트러스트 네트워크와의 통신을 할 때는 VPN 기술을 이용하여 데이터의 기밀성을 제공하며 아랫부분에 있는 트러스트 네트워크와 언트러스트 네트워크 사이에 DMZ 존을 구성하여 접근 제한을 이용한 자원 가용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며 트러스트 네트워크 2 L2 스위치와 라우터를 이용하여 존을 구성하였습니다. 목사의 보안 라우터로서는 EDR G9010 및 EDR 8020 제품이 있으며 여러 가지 레이어 2 제품을 이용하여 Defense in Depth, 즉 심층 방어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사이버 보안이 한층 강화된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ISA 62443에서는 보안 수준을 정의하고 있으며 보안 수준의 요구사항에 따라 장비의 보안 요구사항 적용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최초 시스템 설계 시 필요한 보안 수준에 맞게 장비의 선정이 필요하며 보통 SL2 보안 수준으로 보통 설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약스 E26과 27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E26은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사용하는 운영 기술의 중단 또는 손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를 줄이고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올해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인증입니다. E27은 E26의 적용 범위에 있는 컴퓨터 기반 시스템의 형식 승인을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하고 있으며 항해 및 무선 통신 시스템은 IC 611-62-460을 대신 적용 가능합니다. E27 기자재 형식 승인에 대한 요구사항을 자세히 보면 31개의 기본 요구사항과 10개의 추가 요구사항이 있으며 IC 62443-3-3 대비 UR E27 요구사항 반영 비율을 보시면 SL1에서는 89%, SL2에서는 17%, SL3에서는 13% 정도입니다. 즉 IC 62443-3-3의 요구사항이 UR E27 요구사항보다 훨씬 광범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간단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목사에서는 L2 스위치와 보안 라우터 제품이 있으며 IEC 62443-4-2 CR, 즉 컴포넌트 리콰이어먼트와 UR227 요구사항에 대한 각 제품의 보안 기능 매핑표를 한글로 국내 고객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본표를 참고로 필요한 보안 기능을 쉽게 구성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니 필요하시면 이전에 발표한 김재영 과장을 통해 신청 부탁드리면 받아보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간단하게 두 가지 사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로는 AMS, 즉 알람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축 사례인데요. 배가 커질수록 시스템은 더욱 복잡해지기 때문에 경범인 모니터링 시스템의 보안 영역을 정의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거든요.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부분은 조타실과 언트러스트 네트워크인 세컴 통신입니다. 이 중간에 방화벽 기능을 갖는 보안 라우터를 설치하고 각 존에는 IEC 62443-4-2 인증을 받은 목사의 레이어 2 스위치를 설치해서 심층 방어 시스템 네트워크를 구현한 사례입니다. 사이버 공격이 발생한 위치를 식별하는 것이 보호를 위한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로는 중국의 선박 관련 업체가 저희 목사의 EDR G9010과 EDR 8010 제품을 이용해서 세계 최초로 DMB SP2 Security Profile 2를 작년 11월에 획득한 사례입니다. 본 시스템은 육상에서 근무하는 선주 및 정비 인력을 위한 실시간 상태 모니터링, 즉 지능형 운영 및 정비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인데요. 육상과 해상은 보안을 위해서 VPN 기술을 이용하여 보안 통신을 구현하여 IEC 62443에서 권고하는 존과 컨듀잇 개념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DMZ를 구성하여 외부의 서비스 시 내부 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내부 네트워크 구간과 외부 네트워크 구간 사이에 접근 제한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저희 목사에서는 고객에 대한 제품 규정 준수표를 고객에게 제공하였고 VPN이라든가 DMZ, DOS 설정을 위한 설치 지침 지원을 고객에게 지원하였으며 IEC 62443-4-2 획득 경험을 공유하여 고객과 DMB 간 원활한 협의를 위한 컴포넌트 리퀘어먼트 분석 지원 등 여러 가지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이 원활하게 DMB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참고로 IEC 62443의 보안 수준과 DMB 시큐리티 프로파일과의 비교표이며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IEC 62443 3-3과 DMB SP1, SP2의 호환성 도표를 역시 한글로 준비하였으며 저희 목사의 보안 라우터인 EDR G9010 제품이 어떤 기능을 제공 가능한지 또한 정리하였습니다. 역시 필요하신 분은 저희 영업팀 김재영 과장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간단하게 IEC 62443 및 UR227에 대한 간단한 사례와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네, 이제 발표는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순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가 진행되는 동안에 시청자분들의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질문도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요. 시청자분들께서 주신 질문 중에서 몇 개를 골라봤습니다. 네, 그럼 부산대학교 김호원 교수님과 모사코리아의 김성환 상무님을 모시고 10분 정도 질의응답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호원 교수님께 먼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최근 해수부에서 항만 보안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고 발표하신 분께서 이와 관련된 작업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해당 가이드라인의 내용은 어떤 것들일까요? 그리고 언제쯤에 항만 관계자들에게 오픈될까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예. 항만 보안 가이드라인은 제가 이제 발표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항만이라는 게 보면 IT 관점 그리고 OT 관점. IT 관점이라고 하면 우리 레가시한 기존의 우리 어떤 네트워크라든지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관점에서의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항만은 그거 외에도 항만의 어떤 하역 장비, 대표적인 게 바로 크레인이 되겠죠, 그죠? 이런 어떤 OT 관점 그리고 어떤 물리적인 관점에서의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수부를 통해서 어떤 요구사항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직접 만들 때는 항만 하역 장비에 대한 보안 가이드라인을 중점으로 해서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게 있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사물 인터넷이다라고 하면 사물 인터넷 보안 가이드라인이 존재하겠죠. 그리고 아마 우리 공공기관에 계신 분들은 쉽게 아실 수가 있는데요. 정보 보안 실태 평가 이런 쪽에 보면 굉장히 디테일한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만든 거는
항만의 하역 장비와 항만 환경에 맞는, 그러니까 IT 관점과 어떤 크레인이라든지 이런 쪽에서의 어떤 관점에서의 보안 가이드라인이고요.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아쉽게 아직까지는 이제 초안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외부의 그 항만 관계자들한테는 아직까지는 물론 이제 초안 정도로 저희가 이제 일부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피드백은 받았지만 아직까지 오픈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제 생각은 아마 올해 말쯤이나 내년 초에 아마 해수부를 정식 경로를 통해서 아마 오픈될 것 같고요. 그 가이드라인을 보시면은 외국의 여러 가지 뭐 IMO라든지 이런 쪽에서의 가이드라인은 리ኳ이어먼트 수준이지만 저희 이제 해수부의 어떤 요구사항에 있어서 저희가 만든 거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항만에 계신 분들이 아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뒷부분에 항만 장비에 이 목사의 보안 라우터를 활용하면 보안성 관점에서 좋을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글이 올라왔습니다. 예, 조금 전에 사실 이제 우리 Q&A 전에 상무님께서 발표를 굉장히 또 잘 해주셨고 거기에 이제 내용에 충분히 이제 어떻게 보면 연결이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장비 중에서 EDR 뭐 G9010이나 아니면 8010 이런 거 같은 것들은 보면 실제 항만 환경에 적용이 돼서 시큐어 라우터식으로 사용이 되지만 거기에 어떤 이벤트 같은 것들을 우리 리눅스에 보면 시스로그 이벤트를 받을 수 있듯이 저희가 8010 정도는 저희가 활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거기서 충분히 어떤 모드 버스 프로토콜이라든지 이런 쪽에 어떤 이벤트 같은 것들을 이제 쉽게 저희가 탐지를 할 수 있었고요. 그런 이벤트를 기반으로 해서 비정상적인 외부의 공격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학습을 시킨다라고 하면 우리 항만 환경에 최적화된 우리 IT 쪽에서 뭐 SIEM이나 SOA라는 어떤 개념을 아마 알고 계실 건데요. 우리 이제 항만 환경에 적합한 그 환경에 대한 어떤 SIEM이나 SOA 같은 것들도 우리 EDR 8010하고 거기서 나오는 이벤트들을 분석을 수집을 하고 그것들을 이제 학습을 시켜서 탐지를 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VPN이라든지 방화벽이라든지 기본적인 시큐어 라우터의 기본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어떤 지능형 이런 보안 탐지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도 저희 기술을 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곳이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저희가 이제 이미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이제 목사에 대한 질문은 김성환 상무님께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목사에서는 세계 최초로 IEC 62443-4-2 인증을 받았다고 하는데 인증 제품으로 시스템을 구성을 하면 IEC 62443-3-3 인증을 받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예. 제가 이제 저희 제품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제 고객을 좀 만나다 보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 질문입니다. 과연 4-2 인증 제품을 가지고서 3-3을 받을 수 있느냐는 얘기인데요. 3-3은 시스템 리ኳ이어먼트고요. 4-2는 컴포넌트 리ኳ이어먼트입니다. 그래서 컴포넌트 리ኳ이어먼트를 가지고서 시스템 리ኳ이어먼트를 만족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시스템 통합 업체라든가 이런 업체에서 인증 제품은 4-2 인증을 받은 제품을 갖는다 그러면 상당한 부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3-3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4-2 인증 제품을 쓰면 3-3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IEC 62443 보안 수준과 DMB SP 보안 수준이 정확히 동일한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그 마지막에 장표에 62443 보안 수준하고 DMB SP 보안 수준하고 매칭표를 간단하게 보여드렸고, 그 오른쪽에 이제 저희 제품인 EDR G9010이 어떤 기능을 제공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표를 좀 보여드렸었는데요. 일단 답부터 말씀드리면은 DMB SP의 보안 수준이 IEC 6243의 보안 수준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혹시 나중에 저희가 정리했던 엑셀 파일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거기 엑셀 파일에 H라고 해서 첨자를 붙여놓는데요. DMB SP의 보안 수준이 IEC 62443의 보안 수준보다는 살짝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답변해주신 두 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끝으로 해양부문 사업 개발 영업 담당자이신 김재용 과장님의 소감을 들으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감 부탁드립니다. 오늘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참가해 주셔서 제가 긴장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참가도 많이 해주시고 질문도 많이 해주셨는데 그만큼 마린 업계에서 사이버 보안에 대한 관심도 많고 보안 적용이 시급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 참석하신 만큼 저희 웨비나 내용을 통해 해양 사이버 보안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시고 실제 솔루션 구축에 대한 아이디어도 얻어가셨길 바랍니다. 채팅창에 올려주신 질문 중 아직 답변되지 않은 내용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연락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히 시간 내어 해양 산업의 보안 동향 및 네트워크 솔루션에 대해 공유해 주신 김우원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목사의 해양 사이버 보안 솔루션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벤트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목사와 함께 준비한 해양 사이버 보안 격차 해소 아이악스 E26, E27에 대한 이해와 IT, OT 보안 솔루션 탐색 오늘의 웨비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쇼TV는 또 다른 웨비나 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